예, 남은 시간 동안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두려움도 갖고 계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가 한번 봅시다. 인공지능은 양날의 칼이에요. 그 모든 기술이 다 그렇지만 잘 쓰면 좋고 못 쓰면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그 양쪽 면이 너무나 날카로워. 그래서 그 또 그 잘 이해를 못해. 너무 기술이 그 빨리 발전하고 뭐 강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좋게 쓰이는 거는 혁신의 도구로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줍니다. 뭐 생산성 향상 어떤 기술보다 많이 좀 하고 있고요. 또 그 경제 성장 뭐 그 2030년에는 뭐 그 경제 성장률을 인공지능 때문에 2배씩 더 증가하는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워지려면은 인공지능을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용도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19 그 사태를 맞으면서도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했어요. 우선 뭐 걸린 사람들 그 챙겨주고 그러는 거, 뭐 그다음에 누가 걸렸나 조사하고 이러는 거는 물론이고 그건 잘 잘한 거고, 가장 큰 역할은 우리가 치료약과 백신을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그 신약 만드는 게 보통 10년 걸리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백신들은 1년 내에 다 나왔잖아요. 치료薬도 곧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굉장히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사회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가 감시 체제 같은 게 발전하는 거예요. 특히 감시 체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즉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그냥 그 모든 전역에다 CCTV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다 찍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고성 방가를 했다, 그 음식을 먹었다 이런 걸 다 기록을 해서 점수를 매겨놓습니다. 신용 점수를 매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나쁘면은 그 사료밖에도 안 넣어주고 비행기도 안 태워준대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요? 글쎄요. 그런 거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인공지능이 너무나 사람에 대해서 잘하니까 그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뭐 이미 구글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뭐 좋아하고 어디 갔다 왔고 뭐 오늘 뭐 스케줄이 어떠고 친구는 누구고 구글이 다 알아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조작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성향의 사람인데 어떤 다른 방향으로 조작하려면은 뭐 정보도 흘려주고 그 정보에는 가짜 정보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가끔가다 뭐 이렇게 그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 약해질 때 뭐 음악도 들려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조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은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건지 좋아하게 짐을 당한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이거 참 인류의 그 자유의지에 대한 도전이죠. 특히 민주주의가 뭡니까? 그 개인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의사결정이 내가 좋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짐을 당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인류가 이게 생각을 하는 동물이죠. 그죠? 그 이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있고 뭐 판단을 해서 어떤 행위를 채우려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맞아요. 그리고 그 경제적 효과도 많이 줘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몰라. 인공지능이 야 사람들아 너희는 왜는 묻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해. 이런 식의 세상이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아까 봤던 뭐 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뭐 컴퓨터 연결한다. 이런 거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컴퓨터와 연결되면은 컴퓨터가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그 경험을 이용해서 내가 즐거워질 수가 있어요. 친구가 뭐 하와이 갔다 왔대. 그러면 내가 난 안 갔는데도 친구가 갔다 온 그 모든 뭐 경험 같은 걸 내가 이용해서 내가 즐거워지는 거야. 하와이 갔다 온 것처럼. 야,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남입니까? 더구나 해킹을 해요. 그래서 그 조작을 해서 저 사람이 꼭 내가 하라는 대로만 다 해도는 좀비를 만들 수도 있어. 야, 이거 진짜 상상을 못하는 그런 세상이 가까워오는 게, 저 기술은 분명히 저걸 만들 때는 무슨 뭐 건강 증진을 위해서 뭐 뇌졸중 걸린 사람이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의 목적으로 지금 연구를 합니다만 잘못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유전자 조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전 조작해서 특정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 만든다. 저기 그 애기들이 중국에서 그 에이즈 절대 안 걸리는 그런 그 유전자 조작을 해서 태어난 애기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뭐 그 좁게는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인류 전체로 보면은 야, 이거 문제가 있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손들이 그 지능적이고 전지전능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죽지도 않고 그러고, 보통 사람들은 뭐 그냥 일찍 죽고 뭐 이러면 이게 인류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뭐 사람은 배제되고 알고리즘이 결정을 합니다. 요즘에 뭐 채용을 여부를 인공지능이 판단한다고 뭐 자랑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굉장히 언짢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영화 만들까 말까 결정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한대요. 이게 돈이 벌리나 안 벌리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럽니다. 뭐 그 시나리오 작가가 감독이 와서 예술성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야, 돈 안 벌리면 만들지 마. 그러면 못 만드는 거예요. 뭐 증권 사고 파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판사까지 있는 나라까지 있으니 진짜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결정을 하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은 잉여계급이 되는 게 아닌가? 옛날에 그 제국주의에서는 노동력을 착취라도 했어요. 그 사람이 노동력이라도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노동력도 필요 없어. 다 기계들이 하니까 그 사람 뭐에 쓰는 거야? 뭐 이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닌가? 우리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술들은 결국은 그 부의 지형을 재편을 합니다. 모든 기술은 상위 몇 프로가 부를 다 차지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뭐 미국에서는 1%가 부의 18%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나라들이 부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러니까 뭐 무슨 공정한 사회가 뭐냐 이런 토의도 많이 일어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제도는 어때야 되느냐, 뭐 기본소득을 주자 어쩌다,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예요. 여러분 뭐 다 예상하셨겠지만 자동화해서 일자리가 막 없어지는데, 응?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문제죠. 근데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일자리는 계속 없어지고 새거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특히 이제 여기 보신 자료 보시면은 1850년도에는 3분의 2의 사람들이 농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1%밖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1%가 농사 짓고 전 세계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 정도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공장으로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장도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 서비스업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정보통신 이런 거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잡이 없어집니다. 뭐 변호사 잡도 없어져요. 옛날에는 변호사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뭐 그 대장 변호사가 보니까 야, 웬만한 거 다 인공지능이 하는데 대장 변호사가 변호사 고용 안 하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안 없어지겠죠. 그거야 뭐 필요하니까 직업이 생겼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슈퍼 잡, 뭐 이런 잡이 되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의사를 대체하냐? 그거는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 뭐 아마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을 잘하는 의사들이 인공지능을 모르는 의사는 바꿔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뭐 청진기만 들고 진맥이나 하는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별의별 기계 갖고 뭐 그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뭐 인공지능이 뭐 리커멘데이션 해주고 이러는 거를 사용하는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제자들도 이제는 슈퍼잡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생겨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늘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다 일자리가 늘어났고 그 사람들이 다 잘 살아서 개인 소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 왔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준비를 해야 돼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옛날 기술만 갖고 가만히 있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와 대학, 뭐 우리 교육기관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모든 게 이제 뭐 가속화됐지 않습니까? 원격 근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가속화돼서 이제는 뭐 선진국에서는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원격 근무한다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까? 뭐 자동화 시설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는 예전에 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자동화되고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특히 신기술 교육, 재교육 같은 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우리 나이 먹은 사람 문제도 심각하지만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교육하시는 젊은이들,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제대로 준비 안 하면은 이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AI에 준비된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죠? 직업에 관한 것만. 일의 성격이 바뀌어요.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존 직업들도 크게 바뀌어요. 변호사지만 옛날 같은 변호사 업무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고상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직업들이 막 생겨요. 뭐 메타버스에서 그 건축가가 있고 뭐 그 안에 뭐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상상할 수 힘들지만.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엔지니어 그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가장 많이 필요한 거는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들, 자기 업무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기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이제는 사람의 능력은 인공지능 플러스 타고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은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공지능 얼마나 잘 사용하는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는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일자리 어디서 생깁니까? 통계 보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대부분이 과학기술 쪽에서 생기고요. 과학기술 쪽에서는 컴퓨터 관련 쪽에 일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죠? 우리나라 시장이 대부분 글로벌 시장이에요. 그쪽 가서 해야지 국내 시장은 조그맣지 않습니까? 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어디가 더 성장하죠? 온라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딱 두 마디가 됩니다. 글로벌 나가서 일할 수 있을 만큼 능력 갖춰라. 온라인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갖춰라. 이 두 가지가 제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도 그 메시지를 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 바뀌는 거 볼까요? 2000년에는 뭐 제너럴 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엑스모바일 석유회사고 뭐 시티는 은행이고 뭐 월마트는 유통업이고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 높은 걸 차지했었는데 지난 뭐 20년 만에 그것이 모두 IT 기업으로 바뀌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으로 바뀌었고요. 시가총액도 3배 정도 커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의 회사들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호황으로 지금 1, 2등을 하고 있지만 3등이 네이버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가 지금 아마 4, 5등쯤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영역이 세상이 만들어가는 영역이고요. 그런 영역에 들어가야지 좋은 직업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학문도 모든 게 컴퓨테이션을 이용해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이공계도 그렇고 그 사회계열도 그렇고 우리 저널리즘에는 그 반수 이상이 컴퓨터 전문가들이에요. 가디안이라는 영국 신문사 있잖아요. 그 중에는 3분의 2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제가 AI is 시간이 accelerating 좀 growth in 없으면 좀 virtually 볼까요? every 이게 field. MIT It's an ultimate 스쿨 오브 disruptor. 컴퓨팅 개막연서 Computer 2년 전에 science is 나온 making 건데 자 inroads 보세요. to every academic discipline and every aspect of our lives. The economy and society is really demanding people who understand this new domain of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ur students recognize that computing is shaping the future and they're pushing for an education that sets the foundation for it. Understand the ethics and societal implications of these technologies and these advancements, and that's the job that universities must do. 메시지 간단합니다. 학생들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컴퓨팅과 AI다. 대학은 그거 가르쳐야 된다. 그 메시지예요. 우리 대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육기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게 미국 대학들 그 컴퓨터 과목 받는 장면입니다. 온 학들 모여들고 모든 학생이 와서 듣기 때문에 저런 식의 큰 강의실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만들어진 칼레지 오브 컴퓨팅 거기에는 그 MIT 대학생 전체의 40%가 그 과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국 좋은 대학들 보세요. 다 그냥 그 1000명 이상의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공과대학의 50% 이상이 다 컴퓨터 사이언스 하신 사람이에요. 그걸 원하니까. 이 자료를 보세요. 스탠포드 대학의 그 공과대학의 50% 이상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예요. 서울대학 어때요? 55명이에요. 그냥 지난 몇십 년 동안. 여기는 MIT에서는 1000명씩 그 컴퓨터 사이언스 선생님이 나오는데 서울대학은 55명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재들을 키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카이스트는 뭐 무학년 무학과 하니까 보니까 25%까지 지금 올라갔네요. 저는 컴퓨터 과학을 알면 세상의 변화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앱이 어떻고 가상화폐가 어쩌고 비트코인이 어떻고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그냥 어지러울 정도로 새로운 이름 계속 나오죠. 이거를 컴퓨터 사이언스 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합니다. 아 이게 또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창업해라 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들이 창업하면 쉽게 성공해요. 뭐 네이버, 카카오, 넥슨, NC소프트 다 여러분 굉장히 성공적인 기업들 아닙니까? 다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이제는 이제 컴퓨터 과학 하신 분들이 사회에 전진 배치하는 추세가 아닌가. 뭐 창업자, 기업가, 대학 교수님도 카이스트 대학 총장님도 이번에 컴퓨터 사이언스 저희과 교수님이 총장이 됐더라고요. 성균관대학교 신총장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고요. 그 다음에 뭐 창업한 사람들 저 사람들 다 컴퓨터 사이언스 사람이고 최근에는 보니까 이준석 뭐 국민의힘 당대표도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한 친구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제자들 컴퓨터 사이언스 시키세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뭐 인문사회 계열 공부하셔도 좋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 다음에 그런 거 공부하라고 시키세요. 그런 거 컴퓨터 사이언스 제쳐놓고 인문사회 계열 공부해가지고는 직업 못 잡습니다. 뭐 개발자가 부족하고 청년 실업 사태가 됐던 거는 저는 예견했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뭐 이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마우성인데 뭐 청년들은 뭐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뭐 부조리가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전 나이 먹은 사람들 잘못이 저희 같은 사람이 잘못했죠. 이거 빨리빨리 이런 거 세상에 알게 해서 이런 식의 사회를 대응을 하도록 우리 학교가 변하고 대학이 변하고 정부가 변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는
특히 초중고등학교는 우선 디지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선 뭐 유럽 연합, 미국 모든 나라가 지금 디지털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하는 거, 코딩 하는 거 이거는 읽고 쓰고 셈하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그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 교육을 하면은 저 뭐 코딩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능력, 또 실패하면은 또 그걸 배우는 그 고치는 능력, 뭐 프로그램 하면 대부분 버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능력, 그 다음에 재사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남의 거 얻어서 엮어서 새 거를 만드는 능력, 그 다음에 협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만들어진 거 나눠줘요. 공개 소프트웨어로. 이런 능력. 이건 너무 좋은 그 속성입니다. 이런 거를 컴퓨터 코딩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 교육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앱을 만드는 거, 스마트폰에 있는 앱,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선생님들 상대로 인공지능 대학원 강의를 중앙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학생들하고 같이 만든 앱입니다. 통역하는 앱이에요. 자기 목표에 맞는 앱을 만드시면 됩니다. 다 요즘에는 다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엮어서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폰에 자기가 만든 앱 하나씩은 들고 다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은 분명히 자기가 만든 앱을 자기가 쓰는 그런 세대를 살아야 됩니다. 뭐 모든 나라에서 지금 컴퓨터 과학을 교육시키고 영국은 지금 수학과 같은 수준으로 컴퓨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본은 이제 대학 입시에도 반영을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2018년에 그 초등학교에서 17시간,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34시간 집어넣는데 뭐 전체 보니까 너무 적은 시간,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시수가 너무 적다.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선택 과목으로 해놓으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선택을 안 하시는 거야. 애들이 못 배우고 그냥 졸업을 해. 대학도 가서 대학 가면은 뭐 그 컴퓨터 누가 가르치나요? 컴퓨터 전공 안 하면 못 배우는데 평생 못 배우고 세상을 나온다. 그분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지금 국가별 컴퓨팅 교육 시설을 보면은 한국은 제일 꽁찌입니다. 영국 뭐 이런 나라들 다 컴퓨팅을 기본적인 능력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또 조사해 보니까 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네요. 그래서 뭐 거기 대구 지역은 좀 많이 하고 있고 뭐 세종 뭐 경기는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또 굉장히 시수가 적어요. 이게 아마 교육감이나 뭐 교장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러시면 안 됩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 총 학교에 지금 한 30%밖에 선생이 없습니다. 그것도 뭐 그 자격증을 가진 정보교사는 더 적고요. 비자격자도 좀 있고 그렇고 뭐 고등학교도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학교당 45%밖에 없다. 이게 참 뭐 문제죠. 네. 그래서 초중고 정보교육 보편성 확대에 대해서 긴급 선언을 지금 아마 어제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 과학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컴퓨터 좀 더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원도 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뭐 개인들한테 그 노트북 하나씩 들고 다니게 해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저 컴퓨팅 뭐 이런 거에 그 인공지능에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우리 미래가 없다. 그런 식의 고민을 담아서 선언을 했고 뭐 교육부에도 건의를 하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최근에 그래서 뭐 AI 보니까 여러 그 대학에서 반응을 보이는데 뭐 올해 봄에만 뭐 42개의 컴퓨터 학과가 생겼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인공지능을 잘 모르시는 분이고 저 교수도 없는데 뽑아놓으면 뭡니까? 저거 엉터리 그냥 껍데기만 인공지능한 사람 또 배출할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좀 그냥 스쿨 오브 컴퓨팅 MIT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인공지능 학문도 있고 뭐
비트코인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넓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혁신이 계속 오는데 다음 혁신이 꼭 인공지능에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양자 컴퓨터 같은 데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 오면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학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책 참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간 교사, 공무원 이런 분들도 그 컴퓨팅 AI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양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 시험에도 좀 놓으면 좋겠어요. 컴퓨팅을.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거고, 지금 보니까 이준석 씨가 국회의원들한테 소양 시험을 보겠다 그랬다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컴퓨팅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예, 결론을 내겠습니다. 세계는 새롭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전까지는 동양이 잘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이때는 이제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데 이제는 지역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나라가 잘 되냐? 변화를 받아들이고 빨리 적응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잘 살 거고요. 그렇지 못한 나라는 도태할 겁니다. 근데 부의 증가하는 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100년 전, 1000년 전, 그때는 거의 바닥이에요. 최근에 그냥 급격하게 부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가 증가하는 것을 대한민국은 몇 %로 확보할래? 저는 국가적 사명으로 이걸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지금 전 세계 1%잖아요. 6천만 명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세계 부의 한 5%, 10% 정도만 우리가 차지하면 우리 진짜 잘 사는 나라고 풍요로운 나라고 선진국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행복을 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인공지능을 교육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컴퓨팅이라는 베이스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로 우리가 경제적 이익만 위해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유엔에서 10가지를 잘 정리해 놨어요. 이런 것들을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도구로 사용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인류가 더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